최근 미국의 인텔이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약 22조 원, 순이익은 약 3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팻 게이싱어 인텔 CEO의 취임 이후 첫 실적인데 전년 대비 노트북용 칩 판매는 54% 증가했으며 PC 판매량은 38%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선 수치이기는 하지만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보합이며 영업이익은 16.7%, 순이익은 41%나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신성장 산업이라던 데이터 센터 사업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20%나 줄어든 것은 큰 타격이었습니다. 인텔은 고객사의 재고 소진으로 인한 일시적 역량이라고 밝혔지만 시장과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나 MS 같은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점점 더 자체 칩을 디자인하려는 시도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인텔의 데이터 센터 시장의 향후 성장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대 고객인 애플은 지난해 맥북 에어 모델에 인텔 CPU 대신 자체 설계한 M1 칩을 사용했습니다. TSMC의 5나노 파운드리 라인에서 생산된 이 칩은 4세대 맥북 에어, 5세대 맥북 프로 등에 장착되었습니다. 최근에는 5세대 아이패드 제품에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2010년 출시된 1세대 아이패드와 비교하면 CPU의 성능이 75배나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M1 칩의 고성능으로 인해 아이패드 프로는 PC와 태블릿의 경계를 허무는 기념비적인 첫 번째 제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1 칩의 등장이 인텔에게 특히 뼈아픈 점은 애플은 인텔처럼 반도체만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1 칩의 성능은 종합적으로 보면 이미 인텔에 매우 근접한 기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MD 역시 인텔의 PC용 CPU 시장을 무섭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CES 2021 기조연설에서 AMD의 CEO 리사수는 일상생활 속에서 고성능 컴퓨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혁신 가속화로 인한 가정과 업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새로운 노트북 전용 고성능 모바일 프로세서 제품과 차세대 데이터 센터를 위한 신규 서버 프로세서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11세대 CPU 역시 아직 14나노 공정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자체 생산하고 있는데 10나노 공정의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MD는 생산을 TSMC에 맡김으로써 효율적인 분업화를 통해 점점 더 CPU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인텔은 미래에도 반도체 기술 면에서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인텔의 형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텔에게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중요한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에 2,570조 원을 투입할 것이며 이 중 약 56조 원을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 기업들에게 밀리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텔은 이와 발맞춰 미국에 약 22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파운드리 사업에 다시 뛰어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의 해결이지만 사실상 생존을 위해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은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운드리 산업에 뛰어들면 지속적으로 조 단위 이상의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데 이미 5나노 공정을 개발 완료하고 3나노 이하의 연구를 집중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TSMC를 상대로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을 갖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인텔의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도 7나노, 10나노 공정 관련 투자가 주요한 원인입니다. 사실 인텔의 CEO가 IDM 2.0 비전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 시장은 인텔이 결국 자체 생산을 포기하고 설계에만 집중하면서 삼성전자나 TSMC의 선진화된 파운드리 공정에 차세대 칩의 생산을 위탁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오히려 파운드리 시장 직접 진출을 선언했고 이는 삼성전자와 TSMC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2025년까지 파운드리 시장은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아시아에 편중된 파운드리 서비스의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연내 미국과 유럽 등의
추가로 공장 확장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건 2012년입니다. 당시 22나노급 공정으로 반도체 주문 생산을 해주는 인텔 커스텀 파운드리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PC용 CPU를 가점하고 있었고 모바일 반도체까지 진출을 고려하고 있었기에 다른 팹리스들은 물론이고 애플과도 갈등이 컸습니다. 실제 당시 애플, 퀄컴, 엔비디아, AMD와의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인텔 커스텀 파운드리 그룹은 2018년에 폐쇄되었습니다. 시장이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 진출 행보에 반신반의하는 이유는 이처럼 이미 과거에 몇 차례 포기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인텔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반도체 자국 생산을 강조하며 반도체 공장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미국 팹리스들이 인텔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업계 최대 고객사인 애플, 퀄컴, 엔비디아, AMD는 모두 미국 기업이며 아마존, MS 같은 IT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 역시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TSMC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5나노 이하 첨단 공정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상태이지만 사실 공정 기술 면에서 인텔은 무시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인텔의 14나노 공정 제품들이 경쟁사들의 10나노급 공정 제품과 맞먹는 성능을 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텔이 계획대로 2023년까지 7나노 공정을 안정화시킨다면 삼성전자에게 매우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가 약 56%, 삼성전자가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인텔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인텔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거 몇 번이나 포기했었던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시장과 투자자들의 이목이 인텔의 다음 행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